백수란 말 들어봤습니까? 백수 건달할 때 백수 말고, 이 백수 말고, 41019촌, 아이고, 어려워라. 예, 백수. 뭡니까? 아니요. 백자는 이거잖아요. 60살 되면 뭡니까? 우리 환갑하죠? 그죠? 70살은 우리 고희라 그러죠? 99살을 백수라 하는 거니까. 100백자에서 일자가 빠졌잖아. 그래서 백수는, 아유, 이번에 백수 하셨네요. 99세 하셨네요. 생일 지내셨네요. 할 때. 그는 파자죠. 그죠? 그래서 한자를 할 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뭡니까? 어떤 공부를 하든 개폼 잡지 말자. 제발 좀 하는 소리죠. 공부할 때는 아주 유치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제 머릿속에 제일 잘 들어옵니다. 한자를 옛날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할 때 이 정도로 파자를 한다는 건요. 상상력이 뛰어나고 정말 아주 그야말로 어린아이같이 맑은 심술을 가진 사람이 자기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잘 봅니다. 괜히 우리가 막 개폼을 잡는 것만 배우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말하기는 좀 쑥 시려본 이야기인데 괜히 하고 자기 머리에 세우기 생각했다가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상상을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교육은 전부 상상을 막잖아요. 정해진 답이 있다. 그거 왜 알아잖아. 우주에 답이 있는데 그냥 계속 상상을 하세요. 알겠죠? 상상력을 무조건 키워. 아시겠죠? 자, 흰백자, 중국말로는 자, 빠이. 아까 이 말했는데, 아까 백수 했는데 중국말에서는 백수가 나쁜 말 아닙니다. 백수는 하얀 손이죠. 흰 손이 뭔가 맨손이래, 이 말입니다. 맨손을 중국 사람은 백수랍니다. 저 사람은 백수로 기가했다. 백수, 맨손으로, 한국말로 하면, 저 사람은 적수공권으로 큰 사업을 일으켜서 집안을 살렸다. 한국말은 적수라죠, 적수. 적수가 뭡니까? 붉은 손, 아무것도 없는 맨손. 한국말은 적수공권, 중국말은 백수. 그죠? 중국 사람도 적자 쓰는다. 적각. 발에 아무것도 없는 맨발을 갖다 적각이랍니다. 제 한국어 발음이 안 좋은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만드기하고 구분 못 합니다. 적각이라면 나 이거 못 합니다. 좀 약한 거 좀 저도 약점이 있으니까 좀 알아봐 주시고. 자, 중국말은 자 빠이. 일본어로는 자 하쿠. 예. 그럼 하얗다고 할 때 뭐랍니까? 자, 시로이. 예. 외우는 거는 여러분 몫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모아갖고 한번 게임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요. 먼저 선자가 있네요. 자, 우선 먼저 선. 밑에 이거 달린 게 뭡니까? 이거 뭡니까? 어진 사람 인발로 배웠죠, 그죠? 발입니다. 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걸어갑니다. 앞에 누가 걸어갑니까? 앞에 누가 걸어갑니까? 우와! 옛날 사람들이 가장 주된 관심사는 천문지리 말고는 먹고 사는 거랬죠.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합니까? 농사 짓는 거 안 보셨습니까? 이리야, 누가 앞에 갑니까? 그리고 선 아닙니까? 소가 앞에 가잖아요. 먼저 선 아닙니까? 앞에 간 사람. 선배. 그다가 배자까지 붙이죠, 우리. 선배할 때 배자는 또 뭡니까? 배자는 뭡니까? 앞에 갔던 수레바퀴 자국을 배라 그러죠, 그죠? 선배의 전철을 밟고. 앞 사람이 갔던 발자국, 바퀴가 앞에 갔던 수레의 발자국을 전부 배라 그러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 그래서 먼저, 우선, 나보다 먼저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뜻은 뭡니까? 같죠, 그죠? 그래서 뜻은 어진 사람 인발, 그죠?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부수가 됩니다. 먼저 선자, 우선 선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먼저 선자. 자, 볼까요? 중국말로는 자, 시엔. 예, 먼저 선, 시엔성, 선생님 할 때, 그 선생님이 아니고, 미스터, 시엔. 자, 일본말도 똑같습니다. 센세 할 때 들어봤죠, 그죠? 예, 그런데 좀 전에, 앞서서, 먼저, 당신이 먼저, 혹은 우선 오늘, 사키. 예, 그렇게 일본. 단어만 하려니까 지겹죠. 아니, 단어가 아니고 글자만 하려니까. 단어를 안 하니까 지겹죠. 조금 7급부터 단어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날생자. 이게 뭐랬습니까? 흙에서 싹이 털어오는 거죠, 그죠? 아까 싹이 더 올라온 거. 그죠?
그죠? 싹이 털렸고 가지까지 났습니다. 그죠? 날생자는 이제 뚫고 올라가는 새싹을 생겨났다. 없던 생명이 태어났다. 생명이 싹 트는 걸 말합니다. 날생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날생자입니다. 아실 거는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성.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건 전부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뜻이 전주가 잡고 어떻게 태어날 생자도 되고 살아있을 생자도 되고 그죠? 저 사람 생존했다 할 때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는 태어난 게 아니죠. 그죠? 그럼 태어났다 반대말은 뭡니까? 죽는다. 그죠? 살아있다 반대말은 뭡니까? 태어났다는 뜻을 할 때는 반대말은 죽을 사자도. 살아있다 반대말은 뭡니까? 살아있다 반대말은 죽었다. 이거는 태어나다, 죽다. 태어나다, 죽다. 이건 이 말이 아니네, 지금. 살았다, 죽다. 이건 똑같네요, 그죠? 태어나다, 죽다, 살았다, 죽다. 죽었다 반대말은 뭡니까? 살아있다죠. 일단은 생자 말고도 뭘 쓰기도 합니까? 활자 쓰기도 하죠, 활자. 싱싱한 화러 있어요. 안 죽은 고기라면 이제 화러. 그죠? 그래서 살았단 말로 중말도 그대로 아직 활자를 씁니다. 호라고. 자, 생자의 자, 성. 예, 사람을 나타내기도 했죠. 옛날에 학생할 때 그럴 때죠. 학생, 뭐생. 지금도 중국 경거 아시죠? 경거 할 때 남자가 무슨 역을 맡으면 생자를 씁니다. 생자. 남자 역을 맡는 배우를 생자를 씁니다. 남자가 맨날 글 읽고 이래 서생 있죠. 서생역으로 나온 사람입니까? 학생이죠. 남자가 막 창 들고 나서 생생생생 하는 사람 뭐합니까? 무생이고. 그죠? 남자 배우를 생자라고 합니다. 북경극 경극에서. 여자 배우는 단자라고 합니다. 여자 배우는 단. 화단. 젊은 아주 이쁜 아가씨 역을 맡는 사람. 옛날에 경극은 여자가 무대에 못 올랐습니다. 재수 없다고. 그래서 여자 역도 전부 남자가 맡았죠. 그래서 여자 역만 맡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여자처럼 에리하게 키우거든요. 그런 사람은 여자 역밖에 못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무슨 단 이러죠, 보통. 화단, 노단, 늙은 여자 역 맡는 사람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끔가다가 제가 좋아하는 도마단도 있죠. 이게 간첩자가 나오려면. 도마단 뭡니까? 여자 역을 맡는 배우지만 뭡니까? 창 들고 칼 들고 무술하는 사람이죠. 백사전 이런 거 할 때는 앉아갖고 청군하고 싸우는 거 이런 게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자가 창 들고 탱탱탱 합니다. 그걸 보고 도마단이라고 합니다. 자, 액션 여배우죠. 그죠? 하지만 전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다 남자가 있죠. 그죠? 남자.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있냐? 남녀 평등 사회. 그러다가 큰일 난다 해갖고 지금은 경극도 여자가 합니다만 옛날에는 남자밖에 못했습니다. 자, 생자요. 날생자. 중말은 자, 성 했고. 자, 일본말은 자, 세. 이게 세이죠, 그죠? 한국말로 하면 세이죠, 그죠? 그죠? 세이지만 세이 그냥 표현력을 하면 되면 실제로 읽을 때는 뭡니까? 세의 장음이 되거든요. 그죠? 센세이 아닙니다. 일본어로 선생님은 센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표기로 하다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적으니까 어떻게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센세이 해놓은 거지. 센세이 해갖고 뭐냐?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천천히. 누구? 아이고, 니 말고 센세이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센세 이러지 센세이라고 안 합니다. 자, 세 혹은 쇼. 예. 효라고 발음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는 뜻은 많습니다. 살다. 죽지 않고 살다. 이끼루. 그 다음에 살리다. 이카수. 이케루. 그 다음에 태어나다. 우마레루. 많거든요. 뜻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게 이거 뭡니까? 이 도대체 죽었다 살았단 말이냐? 태어나단 말이냐? 그게 다 다르다입니다. 여러 가지 말했지만 살다도 뭡니까? 살다도 있고 살리다 말도 있죠. 죽은 나무를 살리다. 그런 거 할 때는 이가수 해야 되고 살다 할 때는 이끼루 해야 되고 그것도 차이거든요. 하지만 두 개만 딱 골라야 했을 때 자, 살다. 죽지 않고 살다. 자, 이끼루. 그 다음에 태어나다 말 해봅시다. 네 번째 우마레루. 예. 복구와 부산대 우마레 맛있다. 복구.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할 때 그런 거.
등등등 우마레루 할 때 쓰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둡시다. 나머지는 뭐 정신없으니까. 막 이거 다 하려면 정신없어요. 도대체 날생자가 발음이 몇 개입니까? 밑에. 아니 발음 두 개에다가 밑에 뜻이 몇 개입니까? 그 적힌 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죠? 그 할 때마다 다르다 입니다. 제일 끝에 볼까요? 남아이라는 죠. 남아. 이거는 뭔가 뭐 센 거. 이긴 거 말고 센 거 할 때는 또 남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쓰냐 일본은 다 봐야 되죠. 그죠? 그죠? 예. 익은 거 말고 계란 익은 거 말고 날거 이라 할 때는 또 남아 이래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자, 길장자 봅시다. 길장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길장자는 위에 머리카락에 쭉 휘날리는 늙은이가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변해가지고 이래 다 된 겁니다. 굉장히 변한 겁니다. 나던 할아버지가 머리가 아주 긴 장발의 할아버지가 딱 이거 다 지팡이 짚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노련하다 말이죠, 그죠? 근데 처음에 볼 때는 긴 머리카락을 보고 길다라고 했는데 나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 나중에 또 뜻이 하나 플러스 된 거죠, 뭐. 우리 장년배하는 아주 그 중에서 대장이라는 뜻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다, 짧다, 장단할 때도 길다는 뜻으로 장,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어디 회장님할 때 장, 그죠? 장 쓰면 되죠, 그죠? 동호회의 대장이 누굽니까? 회장이죠, 그죠? 체육관의 두목이 누굽니까? 관장이죠, 그죠? 사무실의 두목이 누굽니까? 실장이죠, 그죠? 그죠? 연구소의 두목은 누구예요? 소장이죠, 그죠? 예, 그죠? 근데 또 이상한데 어떨 때는 보면 한 번씩 가다가 철학관의 원장님 이럴 때 헷갈리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예? 자, 어쨌든 장자입니다. 길다 장자. 반대말을 짧다라고 할 때는 단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장자를 닦았을 때 안타깝게도 장자가 밤자가 됐습니다. 어째 밤자였냐? 길다라고 할 때하고 대장 아까면 회장님 할 때 장자고 다르게 해야 될까 이거 헷갈린다 해갖고 길다라고 할 때는 중사 뭐라고 읽는다? 자, 장. 근데 우리 대장님, 회장님, 사장님 할 때는 어떻게 읽는다? 그때는 뜻이 일단 다르니까 다르게 읽자. 장. 아시겠죠? 장. 그래서 길다라 할 때는 뭐라고? 장. 그 다음에 뚜목님 할 때는 장. 근데 글자가 또 복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 둘, 셋, 넷. 희한하죠? 참고로 알아주실 거. 제가 이거 핵순 많이 따지고 들죠? 간체자는 핵순은 그렇게 따져본 적 없죠. 간체자는 초서 쓰는 방향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요건 갖다가 어떤 사람은 요거 먼저 써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거 먼저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요거 저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그다지 그렇게 간체자 같은 경우는 핵수는 그렇게 안 따집니다. 이 자체가 이미 간략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장.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거 쓰던 버리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장자. 아시겠죠? 뜻이 두 개입니다. 자, 1번 말로 해볼까요? 1번 말로 장하고 장 이러면 자, 초, 사초, 사장님, 가이죠? 회장님 할 때, 그 다음에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다라고 할 때 뭐냐니까, 자, 낭아이. 예, 그러면 됩니다. 넘어갈까요? 그 다음 글자. 마디 천자 나왔네요. 마디 촌. 자, 마디 천자 나왔는데, 마디가 무슨 마디를 합니까? 마디가 뭘 보고 마디를 하게 됩니까? 뭔 마디? 뼈마디? 무슨 마디? 이 마디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관절에서 한마디입니다. 즉 손가락에 요거 한마디를 촌이라 그럽니다. 자, 촌자 보십시오. 촌자 이거 나오죠, 그죠? 이거 전에 말했죠. 요건 뭐랬습니까, 전부? 손이랬죠, 제가. 손에다가 점찍기가 있죠, 그죠? 이거라고 있는 겁니다. 네 손에서 요거 여기 촌이다. 요걸 그래서 옛날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의 중지에 요거를 길이를 1촌이라 했거든요. 그러다 보고 글 보니까 요거 있죠.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편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요걸 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1촌이라고 촌이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촌이랑 길이가 뭡니까? 바로 이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1촌, 3촌 이러죠, 그죠? 한의학 할 때 많이 쓰죠. 우리 침 놓을 때 뭐 배꼽 아래 3촌 삭고 이러죠, 그죠? 그 동신촌법을 쓰는데 동신촌법. 자기 몸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1촌 아닙니까? 내 몸에서 이게 1촌이란 말입니다. 배꼽 아래 1촌이라면 배꼽 아래 1촌 요걸로 딱 하면 내 몸에 요거 되죠.
그걸 갖다가 저거 이제 갓난아기 이제 앉아서 돌도 안 된 알을 보고 배꼽 아래 1촌 이라면 저 하면 어디까지 가는데 그 주위까지 갑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자기 몸의 그게 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확하게 정해진 몇 센치다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에 말했죠. 옛날 사람들이 가장 짧은 시간은 뭘까?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가장 짧은 시간은 초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뭡니까? 뭐 9초 7849, 9초 7649. 야, 100분의 1초까지 막 이래서 따지고 드는 세상에. 그죠? 옛날 사람들이 가장 짧은 시간은 얼마일까? 옛날 사람들이 가장 짧다는 거, 우리가 지금 가장 짧다는 건 1mm 밑에 0.1mm, 0.01mm 있겠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길이를 칠 때 가장 짧은 단위는 바로 1촌을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짧은 단위. 그래서 옛날에는 단위였습니다. 촌. 그저 내 손가락 한마디 빼야 안 되는 거. 그래서 가장 작다는 말이었죠. 그죠? 시간상으로 가장 짧은 건 뭡니까? 옛날 촌각을 다투다 이러죠. 촌각을 다투자. 촌은 뭡니까? 짧다는 말이고 시간은 원래 각 아닙니까? 각. 그죠? 각. 각을 다툰다 이러죠. 무협지조 아시는 분 없습니까? 여기? 원기조식에 들어갔다. 일각이 지난 후 그러면 그죠? 일각이 지난 후. 일각이 옛날 사람들은 아주 짧은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일각이 지난 후 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각은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짧은. 우리가 지금 1시간은 60분이죠. 옛날 사람은 한 시지는 어찌 됩니까? 자시, 축시 2시간이죠 지금은. 그죠? 그걸 다시 잘랐고 각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사람들 설명해 보면 무협지에 잘 나옵니다. 뜨거운 차 한 잔 마실 시간. 뜨거운 차를 한 잔 먹는데 후후 불어가면서 한 잔 딱 맛있게 마시고 빈잔을 딱 내려올 때간 시간. 각은 요즘 말로 15분이 15분. 우리 시계에 이랬지 않습니까? 시계가 이래 돼 있죠. 그죠? 일각, 이각, 삼각, 사각. 1시간은 우리 지금의 1시간은 사각. 옛날에 한시지는 8각으로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촌은 가장 짧은 단위. 손가락 요게 촌이다. 이겁니다. 자, 촌. 마디촌. 자, 중물로 해볼까요? 자, 춘. 춘이라고 뭐 길이라든지 우리 사이즈 잴 때 춘. 그래서 사이즈란 말로도 많이 씁니다. 일본 말로 자, 순. 그럼 이거 마디라는 뜻 없습니까? 그런 글자가 그런 말이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발음밖에 없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아시는 배울 학자. 자, 배울 학자. 이거 다 아시죠? 그죠?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글자입니까? 글자 딱 여기서 알만한 거 있습니까? 요거 있죠? 그죠? 다 큰 어른이 배워갖고 뭐하겠노? 그죠? 아들은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책 외우란 말이에요. 이거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경상 앞에 앉아서 경상 앞에 앉아서 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위에 뭘 펴놓습니까? 책들을 펴놓죠. 그죠? 책. 우리가 지금은 책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런 책들이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종이가 발명된 게 언제라 돼요? 후한시대에 발명됐대죠. 후한시대 이전에 책은 뭡니까? 나무. 그래, 나무. 어떤 나무? 제일 많이 쓴 거. 대나무. 그렇지. 대나무를 반 딱 쪼개면 되죠. 대나무를 딱 쪼개면 된다. 그죠? 대나무를 딱 쪼개면 이래 되죠. 반. 그 위에다 글자를 새기죠. 그죠? 그걸 갖다 여러 개 딱 꽂아갖고 실 꽂아갖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책 한 권 가지고 논어 가져온다 이러면 어쩌면 이래 들고 오죠. 그죠? 그러다가 종이가 발명되는 후한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나라 이전에 만든 이런 책을 보고 뭐라느냐? 한자로 책. 그죠? 상형문자죠? 종이가 발명되고 나서 책을 뭐랍니까? 지금 서점이죠, 서점. 서점에 책 사러 간다. 막 한국말로 책은 막 둘 다니까 막 그래 서점에 책 사러 간다 잘못된 거죠. 책 한자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서적이죠. 책이 아니죠, 그죠? 네? 그 책들 갖다 쫙 깔아놓고 요거는 배운다는 말입니다. 효자인데 배운다는 말입니다. 자꾸 니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학. 옛날 사람들이 배우는데 뭐 사람을 청해갖고 배우면 제일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우면 제일 좋지만 사람을 청해서 배울 수 없으니까 어쩝니까? 옛날 사람들 공자님이 있었으면 공자가 앞에 갖고 내가 가르쳐주면 최고겠죠, 그죠? 공자가 죽고 없단 말입니다. 그때는 자기들은 책밖에 없다고 방법을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책을 펴놓고 앞에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잡하죠, 쓸라이. 어지럽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그냥 간단하게 하자. 무조건 복잡한 거 최고 간단하게 만들자 갖고, 중국 사람들은 간치자를 왜? 일반 세상 사람들 이거 많이 쓰니까, 속자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쓰고, 요거는 쓰는 거는 코리아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죠? 자, 우리 어린 학생이
경상 앞에 앉아서 경상이라고는 경상. 내가 말을 또 이상하니까 또 헷갈리다. 경상. 경전을 올려놓고 보는 상. 우리 본 적 있죠? 이래 생긴 거. 그죠? 이래 생겨가지고 앞에 딱 이래 돼 있는 거. 앞에 쭉 하는 거. 그죠? 경상. 요 경상입니다. 집에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잘라두세요. 고가구 중에서도 경상은요. 고가입니다. 고가. 보통 좀 온전한 거 하나 있으면 지금 한 1,500만 원 할걸요. 쪼매난 거 요만한 건데. 잘라두세요. 자, 배울 학자. 자, 중말로는 자, 쉐. 예, 일본말로 해볼까요? 일본말로 자, 학. 일본 사람들 받치면 안 되지만 붙여서 쓸 수 있죠. 자, 가쿠. 갖고 할 때,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배운다고 할 때는 뭐냐는데요? 마나부.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우다, 배울 학자 됐네요. 그 다음에 배우는 거는 내가 배우는 거고, 그 다음 가르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아까 이거는 뭐랬습니까? 뭔가 공부하는 거라 했죠, 그죠? 가르친다 이 말이었죠, 그죠? 그죠? 가르치는데 누굴 가르칩니까? 아를 가르치죠. 뭐 갖고 가르칩니까? 우와!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가르칠 교자가 됐습니다. 회초리 없으면 못 가르칩니까? 옛날 사람들이 배우는데 가장 배우는데 주목적은 뭡니까? 뭘 배웁니까? 옛날 사람들이 배우는 거 뭘 배웁니까? 그죠?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죠, 그죠? 그죠? 옛날 사람들의 말을 배우는 거죠, 그죠? 그 말을 배우는 데는 한문 나중에 지금 여러분 한자 시간에도 나중에 제하고 한문을 혹시 할 기회가 있게 되면 그때 되면 뭡니까? 제 손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뭐? 예, 회초리라는 거는 그 회초리가 회초리고 박자입니다. 박자. 자, 해볼까요? 자, 어떻게? 자, 소년이노 악난성하고 일청강은 불가경을 이게 두드리는 박자라고요. 그게 회초리라고 잘못된 거죠, 그죠? 손에 쥐고 있는 짝대기를 쥐고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 그거 하는 거 뭐 보실 거 없겠지만 뭐 옛날 걸 볼 수 있겠나? 옛날 사람들 항상 시를 읽으면 어떡합니까?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床前 明月光 疑是 地上霜 가만 안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읽거든요. 제가 옛날에 저 대학원 다닐 때 한문에 아주 박시간 우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옛날 고서 있지 않습니까? 고서를 보고 하다가 막 번역을 하는데 제가 한번 진짜 날도 피곤하고 막 몸도 안 좋고 한데 선생님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몰라. 아니야 죽었다 깨나면 알 수도 있어. 이라더만 항상 진짜 모르겠는데 해석 안 되는데 그러다 복가히 이러더만 딱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이러더만 담배를 탁 무시더만 하고 그 말이네. 그 버릇이 되니까 그 자체가 벌써 리듬을 타버리면 알아버려요. 옛날 사람들 배우는 거 다 그겁니다. 맨날 그거 외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왈 이선자는 자꾸 외우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그 리듬을 타야 돼요. 그건 박자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군자하고 말을 왜 해야 될까 합니까? 그렇게 했지.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군자호라. 그래 안 했습니다. 옛날에 공부. 그래서 이거는 회초리가 아니고 박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르칠 교자, 가르칠 교자. 이게 복잡했는가?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둘 다 세칭 약자를 쓰죠. 어떻게? 바로 요렇게. 요건 많이 봤죠, 그죠? 그죠? 어디서 많이 봤죠? 효도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일단은 무조건 옛날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건 충효 그랬는가. 이게 막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 애들 가르쳐야 아들이 제대로 클 거 아닌가 봐. 착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로 변한 모양이죠. 자, 교자는 이렇게 가르칠교. 배우다 배웠고 가르치다. 가르치다 뜻은 중말로 자, 발음이 또 두 개 나옵니다. 자, 지아오. 가르치다라고 동사를 쓰는 지아오. 그 외에 우리가 교실 쓸 수도 있죠. 그죠? 교실이라 쓸 수도 있고 교자 뭐 교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사성으로 지아오. 예, 뜻이 두 개입니다. 외우긴 쉬워요. 가르치다라고 할 동사만 지아오. 그 외에는 전부 지아오. 외우기 쉽죠. 일본말은 자, 쿄. 자,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뭐 가르쳐 주십시오. 자, 가르치다. 오시에루.
잘 모르겠는데요. 오시에테 구다사이. 가르쳐 주세요. 오시에루 가르치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교자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학교할 때 우리 교자죠. 학교. 이거는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형성자. 나중에 7급 넘어가고 한 6급부터 가면요. 형성자가 90%입니다. 90%. 자, 뜻은 뭡니까? 뭘로 지났노? 옛날에. 나무로 씻겠죠. 그물을.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교죠. 교. 이건 발음만 따온 거란 말입니다. 교는 원래 뜻은 뭡니까? 교류하다 할 때 교자죠. 이거 꼬고 있는 교자입니다. 서로 얽히다, 설키다, 교류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그럼 이게 왜 학교의 교자가 됐냐? 이거 후대에 만든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림을 또 그려갖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편해집니다. 학교할 때 교자입니다. 학교 교자. 또 학교 교자에 놨죠, 그죠? 나무로. 건축물을 옛날에 다 나무로 지었을까? 일단은 기둥을 하고 하는데 나무 없으면 안 될 겁니다. 흙을 갖다 바르더라도. 그래서 집을 구조를 했는데 가장 기본은 나무가 됐다 입니다. 학교, 교. 자, 발음요. 자, 학교, 교, 学校 아까 학자 배웠죠, 그죠? 学. 자, 학교 해볼까요? 学校 학교가 영어로 뭡니까? 학교가 영어로 뭐지? 스펠도 해야 되죠. SCH가 있나 없나? O가 U가 자꾸 왜 옛날에 그걸 고민 안 했습니까? 그죠? 중국어는 학교가 뭔데요? 학교. 발음만 읽으면 되죠. 学校 学자가 갑자기 앞에 가서 하다가 학교 했다고 다른데 뭐 학생할 때는 또 발음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안 바뀌죠. 그죠? 그래서 배우다는 중말로 学 학교는 学校 학생은 学生 그죠? 그래서 중국어는 바로 쉬운 겁니다. 중국어는 단어 외우기가 쉽죠. 한국 사람이 단어가 외우기 쉽죠. 학생은 중말로 학생이다. 이 글자를 읽을 줄만 알면 읽어내겠죠. 영어로는 학교와 학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워야 되죠. 완전히 구조가 다른 언어죠. 일본어도 외우기 쉬울 것 같은데 발음이 그때마다 달라요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한국 사람 배우기 제일 쉬운 거예요. 자, 학교교, 샤. 자, 일본 말고 코, 쿄 혹은 쿄. 학교 할 때는 뭡니까? 깎고 이러죠, 그죠? 일본말 절음현상 때문에 안 쓴 것도 많죠. 일본말에 절음현상이라는 겁니다. 절음법. 명사가 2개 있습니다. 명사가 2개 있으면 명사 2개가 플러스 돼갖고 한 단어가 됐을 때 뒤에 글자 첫 번째 글자가 있죠. 이거 땡땡 붙는 거. 붙을 수 있는 글자면 붙습니다. 그걸 보고 절음현상이랍니다. 일본에서. 학고 알죠? 학고 상자. 학고. 그죠? 책을 뭐라 합니까? 일본말로. 혼. 책 이어두는 상자는 혼에다가 학고 2개 명사죠. 책 상자 아닙니까? 2개가 명사죠. 2개가. 그럼 뒤에 그 단어의 첫 글자가 뭡니까? 하죠. 하에 이거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을 수 있죠. 그래갖고 이렇게 2 명사가 붙어서 한 명사가 될 때 뒷글자 앞에 이게 붙을 수 있는 거면 무조건 붙입니다. 그래서 책장을 일본말로 뭡니까? 혼받고 이러죠. 혼학고가 아니고 혼받고. 이걸 절음현상합니다.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이거 앞에 지금 이 단독 글자의 발음만 제가 적은 겁니다. 나중에 붙다 보면 발음이 변한 게 많습니다. 학교 할 때 마찬가지로. 자, 뭐 하다가 또 빠졌지. 자, 학교 할 때 교자 배웠어요. 자, 마지막 8급 한자 마지막 8급은 글자만 빨리 하고 우리 재미나게 7급으로 넘어갑시다. 자, 연자, 해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옛날 사람들이 천문지리 다음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라고요? 묵고 사는 거죠. 뭘 하고 묵고 살았습니까? 글자를 만들 때는 수렵에서 농경생활로 적탁할 때죠. 이제 농사. 한 해 싹 갈아치우고 다시 싹이 한번 바뀌는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년자. 그래서 해년자가 됩니다. 해. 한 해, 두 해, 1년, 2년, 3. 그 다음에 그다지 할 건 없죠. 그죠? 요거는 그냥 그대로 좀 외워주세요. 년. 자, 중국말로 해봅시다. 자, 니엔. 자, 일본말도 몇 년 할 때 년자는 뭐라고? 낸. 몇 년 할 때 낸. 싼낸. 그죠? 3년. 그죠? 근데 해가 할 때는, 해가 할 때, 어떻게 할 때는, 올해도 한 해가 갔다 할 때는 토시. 우리 몇 살 할 때도 쓸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또 토시 또. 나니 토시. 뭐게요? 무슨 띠?
우마토시. 우마. 말띠. 네? 네,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잔소리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잔소리. 8급 한자를 딱 글자만 봤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우리 한문 시간 아니랬죠? 저는 한자 시간이랬죠. 한자를 갖다가 편하게 보고 상상력을 키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8급 한자는 한국에서 어떻게 만드는가 모르겠지만 가장 한자의 기본이 되는 거 차라리 부수만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부수도 다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기본 한자를 갖다가 쉽게 익혀놓고 거기다가 또 교과서처럼 대한민국 사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한자를 보는 감각만 살리세요. 감각만. 그래서 한자 외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한자가 나오면 단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형성자가 많이 나오면 단어를 붙여서 해야 된다. 지금은 불화자 나오면 화 하나만 있죠. 불 이랬죠. 그죠? 나중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재, 실화 뭐 이런 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그렇게 붙일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단어를 갖다 붙일 거니까 아직 글자가 너무 어리니까 글자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단어를 쓰지 말고 8급에서는 뭐만 익혀라? 8급 시험 치갖고 8급 때 땄다 이라고 자랑할 일 있습니까? 없죠? 한자 처음 배우는 사람들 한자를 갖다가 이왕이면 글자도 외울 겸 그 시간에 중국어, 일본어도 할 겸 하지만 한자를 우리가 보는 글자, 기하학, 도표로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도화지, 머릿속에 하얀 도화지 마음대로 그러면 낙서라 생각하고 자기 상상력을 키우고 쉽게 보는 습성을 들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8급은 글자를 외우고 글자를 자꾸 익히고 글자를 쉽게 쓰는데 치중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자, 다음에 저는 7급 한자 시간에서부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